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틈새라는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작품 읽어드릴 차례예요. 먼저 세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작품은 권윤주 작가의 독후감은 아니고 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권윤주, 빠른 년생 20살, 모든 게 불확실한 나이. 한없이 행복하다가 한없이 우울하고, 잘 살다가 이대로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나조차 나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도 확실한 건 책을 좋아한다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초밥이라는 것. 그리고 심란할 땐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불확실한 감정들을 눌러 담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나를 알아가는 중이다. 그럼 이어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독후감은 아니고라는 책입니다. 나는 문헌정보학을 전공 중이다. 조금 생소한 학과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관해 공부하는 학과이다. 그래서 그런지 전공을 말하고 다니면 다들 내가 책을 많이 읽는 줄 안다. 아쉽게도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읽진 않는다. 시도는 많이 하지만 읽다가만 책이 한 트럭이다. 나에게 있어선 독서는 주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자기 전이나 머리 아플 때 틈틈이 펼쳐볼 뿐이다. 가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책을 펼치면 금세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휴식이 독서의 목적이라 머리 써야 하는 책은 잘 안 읽는다. 또 정말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거창한 독후감 같은 건 잘 못 쓴다. 이런 독서 습관 때문인지 종종 책의 내용보다 책의 인상이 기억에 남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우연히 책을 발견하고 표지를 보면서 내용을 예상하고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그때, 혹은 책을 둘러싼 나의 이야기 말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 없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책, 정확히는 그 책에 담긴 순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한다. 다음 작품은요, 오빠가 돌아왔다 김영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잠시 고등학생의 나를 소개하겠다. 그때 나는 굉장히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몽글몽글 아기자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취향으로 말하자면 영화는 귀여운 애니메이션 아니면 판타지, 책은 주로 역사소설, 로맨스소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성장소설을 좋아했다. 한마디로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귀엽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즐겼다. 또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가끔 넋놓고 오리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꽤 낭만적인 학생이었다. 그때 끄적거리던 메모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한국의 현대소설이 싫다.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시대소설이나 외국소설은 환상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국과 현재를 배경으로 하면 그런 환상이 품어지지 않는다. 이랬던 내가 매우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이 한국 현대소설을 읽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한문 시간이었다. 한문은 꾸준히 싫어했다. 어떤 이야기도 원리도 없이 단지 한자만 암기해야 하는 게 미치도록 재미없었다. 나는 싫어하는 과목은 죽어도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때까지 한문은 다 찍고 10점대 점수를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는 내신 챙긴답시고 전날 벼락치기를 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점수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한문 수업은 늘 멍을 때리거나 열심히 다른 걸 했다. 한문 수업은 번호대로 앉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이동해야 했다. 안 그래도 한문이라 몸에 힘이 쭉 빠지는데 자리까지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하라니. 투덜거리며 나와 한 몸과도 같은 담요와 인형 베개를 집었다. 그 인형에 머리를 대고 온몸에 담요를 둘둘 감아 엎드려 있으면 잠이 정말 잘 온다. 당시 그런 인형이 유행해 밤마다 고양이부터 여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돌아다녔다. 내 것은 멍청하게 생긴 강아지 인형이었다. 엉덩이가 특히 통통해서 거기에 주로 머리를 대고 엎드렸다. 이름은 동식이었다. 동식이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던져지고 시달린 나머지 나중에는 엄청 꼬질꼬질해졌다.
교실 뒤편에 방치했는데 버린 기억도 들고 간 기억도 없다. 문득 동식이의 행방이 궁금해진다. 하여튼 내가 앉는 자리의 친구는 드라마 작가가 꿈이었다. 나는 그런 명확한 꿈이 없었기에 쉬는 시간에 노트북으로 드라마 대본을 적고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그 친구 책상에는 늘 책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마침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던 중 책을 치워주려던 친구를 만류하고 혹시 이 책들 읽어봐도 괜찮을까 물었다. 그때 가장 위에 놓여있던 책이 바로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 였다. 자리도 창가 구석이라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에 최적화된 자리였다. 오빠가 돌아왔다고? 표지는 되게 칙칙한데 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50분의 수업 시간 동안 책상과 무릎 사이에 책을 두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마 나 말고도 대부분의 친구가 몸은 교실이지만 머리는 저기 어딘가에 떠돌고 있지 않았을까? 만화로 표현한다면 각자의 머리 위로 다양한 모습을 담은 말풍선들이 떠다니고 나의 말풍선에는 소설의 내용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 말풍선 속에서 나는 갑자기 집에 돌아온 오빠와 함께 온 미성년자 동거녀, 술주정뱅이의 고발꾼인 아빠, 이혼 후 떠났던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어색한 가족의 형태, 서로 치고받는 싸우는 폭력적인 모습, 그뿐만 아니라 어딘가 침울하고 자극적인 내용. 당시 꿈 많고 해맑던 나에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배부르고 평화로운 5교시, 한문 선생님의 나른한 목소리와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 그 속에서 나는 폭풍 같은 일들을 겪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들이 참 많구나. 내가 즐겼던 동화 같은 세계와 비교적 어두운 소설 속의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쯤 읽고 있던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도 비슷한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마치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과하게 몰입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모든 세상을 통달한 것만 같았다. 나 자신에게 한없이 심취한 채 아련하게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창밖에 좋아하는 남자애라도 있니? 선생님의 눈에는 내가 사랑에 빠진 수줍은 10대 소녀로 보였을 것이다. 조금 억울함이 느껴져 나는 설렘과 수줍음의 감정이 아닌 굉장히 심오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속에 던져진 돌멩이가 잠시 파문을 일으켰다 해야 하나? 확실한 건 이런 새로운 자극들은 늘 흥미롭고 재미있다. 그 이후로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부터 찾아 읽으며 영화 취향까지 변했다. 우울하고 현실적인 영화들을 보고 난 후 기분이 침울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 커다란 호수 속으로 잠겨버리고 만다. 잠시의 변화가 무색하게 다시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제일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스티커를 보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나로 돌아왔다. 다만 지금은 소설 한 편 읽었다고 이렇게까지 몰입되지가 않는다. 점점 소소한 재미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작품은요. 여행의 이유 김영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후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또 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프티 피플 정세랑이라는 소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권윤주 작가의 독후감은 아니고 라는 작품 함께 살펴봤어요. 네, 권윤주의 독후감은 아니고 작품은요. 책을 읽고 난 이후의 생각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뒷부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안녕!